덕분에 생존 네. 게임이라는 말을 네. 제가 썼던 이유는 네.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사람들 있죠. 최고가를 경신해서 자꾸 거래를 하고 거래되고 나면 취소를 하고 네. 또 최고가를 거래하고 취소하고 그러니까 원래 거래가 없던 거네요. 거래가 없던 거죠.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5억이었는데 옆에서 7억에 팔렸대. 그럼 저는 7억인 줄 알아요? 또 9억에 팔렸대. 우리 아파트가 9억이야? 또 올라가지고 12억에 팔렸다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는 저는 1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건데 또 누군가가 진짜 따라가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뭐였냐면 영끌입니다. 예,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이나 주택 가격 조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 교란 행위거든요. 표영호 TV 표영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로 변신을.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애청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상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주택 얘기를 많이 하다가 네. 요즘에 이제 상가 얘기를 네. 많이 하는 이유는 예. 상업용 부동산이 사실 굉장히 위기입니다. 예. 왜냐면 공실도 많고 네. 또 공실인지 모르고 또 옆에 또 분양하고 있고 그래서 입지가 좋다고 해서 가보면 입지는 좋아요. 네. 요즘 뭐 교통 나쁜 데가 거의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직접 가서 뭐 영업을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정작 손님이 없는 네. 그래서 빈 상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죠.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뭐 어디쯤 와 있는 겁니까? 부동산 시장은 항상 좀 어려운 게 말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게 온도 차이가 좀 항상 있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읽느냐. 아, 그렇군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읽혀지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고 지금 뭐 사실 21년 하반기부터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고 저 역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게 이제 1년 반 지난 지금의 현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제대로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계속 그냥 오른다 희망 고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도 굉장히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아우로 볼 때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의 상태입니까? 지금 이제 많이 좀 하락을 해서 사실 하락했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사실 너무 과하게 올랐거든요. 과하게 올랐다는 것이 이제 조금 진정돼서 내려왔다. 근데 사실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연착륙 정책을 썼고 모든 규제를 거의 다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내려갈 수 있는 가격을 지금 잡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급금매 위주로 많이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금매는 팔렸고 소진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 지금 또 팔아야 되나 해서 내놓는 물건을 또 사람들이 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데드캣 바운스처럼 튀어 올라와 있는 가격도 있고 지금 사실은 혼조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튈지. 지역별로 차이도 나고 그런 겁니까?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입지가 좋은 아파트랄지 나름의 그 지역에서 상급지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이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조금 더 튀어 오를 수도 있고 튀어 오르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게 이제 하반기 시장이 아닌가. 이건 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이터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상가 쪽이나 커머셜 쪽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많이 내려왔나요? 가격은 안 내려옵니다. 이게 웃긴 게 왜 그러냐면 일단 분양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가의 분양을 받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뭐 주상복합을 짓는다든지 지면 밑에 지하 1층, 1층, 2층 상가를 짓지 않습니까? 비율이 있어요. 상가의 모든 이익분이 몰려 있어요. 시행사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위에 주거용을 팔아서는 건축비 땅값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상가를 팔아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가에 많은 이익을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분양가가 당연히 비싸죠. 그럼 안 팔리지 않습니까? 안 팔리니까 이제 미분양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신기한 건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곳엔 상가는 다 팔렸어요. 그러면 그 분양받은 분들은 공실로 그냥 1년, 2년 제가 어제 그저께 다녀온 김포 쪽에 뭐 곳은 7년째 공실인 경우가 있는데 이 공실이 그냥 공실이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 관리비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는 돈은 상가 있고. 샀다 공실되면 망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상가를 분양받고 거기서 또 영업을 하시거나 임차를 주거나 하면 그래도 그 수익률이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많은 상가들이 있고
또 비율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요즘 어떤 그 시행의 경우는 아예 여기가 안 팔리는 걸 예측하고 이 위에 주거 쪽에서 아예 이익을 내는 경우가 있고 참 다양하게 지금 부동산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랐다가 좀 내려왔고 상가도 그럼 많이 올라갔다 그냥 쭉 가는 형태입니까? 올라갔는데 이제 공실 상태로 쭉 가는 이유가 이걸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리면 너무나 많은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실로 두더라도 그 가격이 변하지 않게 임대료를 계속 안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임대료를 받아야 돼 하고 계속 공실로 두는 분들이 있고 이거 여러 가지 은행 금리나 이자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그래도 얼마를 내려서 임차를 좀 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꾸 내려가다 보면 끝도 갓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가격은 안 내려와 있고요. 이런 경우가 강남 땅들이 지금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뭐 강남 쪽에 가보시면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아는데 이렇게 펜스를 치고 공사를 들어갔다가 그냥 그대로 멈춘 곳이 있고 그래서 그런 땅들이 공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신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땅값은 또 안 떨어져요. 지금 안 떨어지는 이유는 옆에서 자꾸 부추겨서 올려요. 원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상업용지 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었는데 다른 시행사에서 1억 5천 줄게 그러면 1억 5천이 뛰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른 시행사에서 2억 줄게 3억 줄게 4억 줄게 그러다 보면 땅 주인들은 더 많이 준다는 사람 돈을 확실하게 줄 사람들에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저 땅이 얼마에 팔렸다고? 그럼 멀쩡하게 가만히 있던 내 땅도 이 안쪽에 있던 땅도 얼마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품들이 20년, 19년, 20년, 21년에 정말 방송에서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미친 듯이 뭐 많이 미친 듯이 맞습니다. 뭐 2배 올리면 미친 거죠. 3배도 올랐습니다. 어제 제가 북콘서트를 했는데 거기 가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제가 깜짝 놀랐는데 파주 운정에 뭐 아파트를 분양받았대요. 받았는데 2억 8천인가에 분양받았는데 그거를 7억 8천인가에 팔았대요. 훌륭하시네요. 그분 입장에서 훌륭한데 3배가 뛰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파트 팔았던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가 4억 8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거품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을 봐왔던가. 부동산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락내리락. 저는 그래서 좀 그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뭐 주택부자 분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라야 된다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데 더 올라야지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집값이 내가 갖고는 있지만 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 그 후세대가 집을 어떻게 사냐. 부모가 주는 집 말고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는 떨어져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그래서 부동산 버블의 생존 게임이 시작됐다. 이런 언급을 하신 건가요? 부동산 버블의 생존 게임이라는 말을 제가 썼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렇게 뻥튀기를 할 때 이걸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이걸 왜 규제하고 잡고 합니까? 세력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게 자연스럽게 뭔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사람들 있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뭐 여러 뉴스 매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최고가를 경신해서 자꾸 거래를 하고 거래되고 나면 취소를 하고 또 최고가를 거래하고 취소하고. 그러니까 원래 거래가 없던 거네요. 거래가 없던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아파트가 5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서 7억에 팔렸대. 그럼 저는 7억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달 보니까 또 9억에 팔렸대. 우리 아파트가 9억이야? 그런데 이게 또 올라가지고 12억에 팔렸다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는 저는 1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건데 그 추격하는 매수를 또 누군가가 진짜 따라가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뭐였냐면 영끌입니다. 이게 주가 조작이네요. 주가 조작이나 주택 가격 조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 교란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지금 뭐 그런 세력들도 있지만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정부 정책을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럼 좀 맞지 않는 정책을 해서 올랐다 그런 뭐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비판은 당연히 있고요. 지난 정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뭐 제가 어떤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건 이제 그냥 주택으로만 얘기한다면 지난 정부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 꿈틀거리니까 규제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묶으면 여기가 튀어오르고 여기 묶으면 여기가 튀어오르면서 이게 이제 그 갭 투자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몰려다녀요. 이분들이 뭐 깡패도 아닌데 이렇게 몰려다니는지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이제 그 지역을 아주 그 메뚜기 때 훑고 갔듯이 다 훑고 타고 가지고 가격을 올려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부족하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네. 집이 부족하니까 지금 아니면 못 산다. 네. 더 뛴다. 네.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세력들이 있겠죠. 네. 그런데 표영호 TV는 그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반응만을 할 수 있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 정부의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결국 그 불만이 죄송하지만 정권 교체를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예. 미묘한 차이였지만 큰 역할을 했죠. 예, 네. 사실 그거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정치권에서 그 당시 정치권에서는 그걸 간과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가 하면 쫓아오겠지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문제가 있냐? 네. 이거 정치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네. 마시고 네, 네. 분명히 정부에서 네. 집값이 지금 꿈틀대고 많이 뛰려고 하니 좀 비정상적이다. 네. 그러니 집을 사지 마라. 라는 네. 시그널을 전 정부에서 줬어요. 네. 그런데 그런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두 채, 세 채를 몰래 샀다 걸려가지고 네. 아, 이건 정말. 예, 그러니까 이걸 청년들이 바라볼 때는 뭐라고 바라보냐면 예. 저 사람들은 사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사는 거 보니까 진짜 집이 부족하구나. 네. 지금 아니면 못 사겠구나라는 네.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튀어 올랐죠. 그런 책임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얘기 이제 많이 해주셨으니까 자 그럼 개인이 이제 주택과 상가로 나눠 볼 때 뭐 어떻게 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택은 어차피 사실은 내가 거주도 해야 되고 네. 또 거주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격이 가치가. 좀 올라가면 네. 가치가 올라가면 네. 그 내 자산 증식에 좀 도움이 되고 네. 근데 상가의 경우는 아무리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네. 사람들이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가를 볼 줄 알아야 그런 상가를 선택하지 않는 눈을 가져야 투자를 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주택은 지금 궁금하신 게 지금 요즘에 가격이 꿈틀대니까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여쭤보고 싶은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요즘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지금이 사실은 주택을 살 수 있는 시간은 맞다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하반기에 우리 경기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고 네. 아직까지 하방 압력이 더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뛰어오르는 곳은 몇 단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로만 봐도 매수가 붙은 단지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졌지 네. 다른 지역이 또 다 같이 이렇게 가격이 살짝 튀어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파트가 5단지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네. 그중에 한 단지 정도가 튀어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튀어올랐다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은 하되 네. 지금은 서서히 살 준비를 해도 되는 시기다. 하지만 하반기에 우리의 여러 가지 그 경제적 분위기를 좀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부터 계속 우리 선생님들 상가 얘기를 하시는데 네, 상가 얘기 많이 해주셨어. 어디 상가 하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상가는 저기 제가 이제 어디 갔더니 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상가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거다. 제가 그래서 네. 직접 눈으로 저희가 다 보고 그쪽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하고 다 크로스 체킹을 했는데 전 비슷한 얘기를 지주택에 이렇게 들어봤는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주택을 가장 보고. 싫어하는 네. 사람에게 추천할 종목이 뭐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을 네네. 해주는 거라 그러고 상가를 추천해 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상가도 있군요. 네, 요즘 또 단어가 하나 늘어난 거죠. 지주택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산동도 왜 지식산업센터의 그게 성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영원한 게 없는 것처럼 거기도 너무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이 되고 있고 네. 또 그런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들은 네. 정말 영업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말 되면 싹 빠져나가고 네. 평일에도 저녁은 다 집에 가서 먹고 네. 그다음에 점심 장사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 거를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우리 경기가 힘들구나라는 네.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우리 선생님도 좀만 더 있다가 상가는 지금은 너무 비싸다. 지금은. 예, 방송 더 하신 다음에 돈 좀 더 버신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부동산 투자 성공의 4원칙으로 그래서 예. 정보 용기 계획 실행을 강조해 주셨는데 네. 이게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마음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정보를 어떻게 습득할 네. 것이냐. 그러려면 정보를 습득한다는 얘기는 이 정보가 오정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준거 집단에서 들은 정보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뭐 얼마 전에 주가 조작 사태도 네. 그렇게 조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정보가 다 오정보가 되고 다 네. 틀린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준거 집단 어디서 들은 정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신뢰
그래서 신뢰가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고. 객관적인 정보를 그럼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객관적인 정보는 사실상 네.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네. 한국부동산원이랄지 숫자로 다 네. 나와 있습니다. LH의 어떤 그 네. 프로그램이랄지 네. 또 부동산 어플들을 네. 보면 네. 실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읽느냐의 차이인 거고 그걸 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끔 그 부동산의 프로파간다스들이 있어서 자꾸서 여론을 선동하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아니 주식에도 오른다는 분 내린다는 분이 있긴 한데 네. 저는 그냥 언뜻 보기에 부동산은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이다. 더 극단적이다. 극단적이다. 예, 예. 제가 사실 요즘에 저 예전에 그런 소리를 안 들어봤는데 제가 부동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마치 부동산으로 무슨 돈을 버는 사람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를 사기꾼 아니냐는 식으로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라고 했더니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제가 깨주겠다. 네. 얼마나 가장 중요한 게 신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이 정보도 신뢰가 가야 그럼요.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를 얻고 나면 내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네. 네. 나에게 맞는 계획. 정보 다음엔 계획. 당연히 계획이죠. 네. 그러니까 뭐 나에게 맞는 대출 상품이 어떤 게 있고 내가 얼마의 대출이 나올 수 있고 이걸 확인하는 과정. 어떤 분들은 이런 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살려고 달려들었다가 계약금만 주고 나는데 대출이 안 나오네 하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도 그렇게 세워야 되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용기가 필요하죠. 이 거액이 왔다 갔다 하는 재화기 때문에 사실 그 알아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겁이 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고 이 용기가 이제 결단이 있으면 실행에 옮기는 거죠. 네. 그래서 4가지 단계가 있죠. 네 개 중에 몇 개 갖고 계십니까? 이제 실행 단계 가면 될 것 같은데. 용기도 없고요. 저는 4개 중에 단계에 관계없이 용기만 있는 것 같아요. 정보도 없고 계획도 없고 실행도 없고 근데 우리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오히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할 수가 있어요.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 간혹 성공하는 경우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투자 안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카지노에 가면 네. 첫 배팅에 딴다고 네. 그 사람 망한다고 뭐 그런 것처럼 알겠습니다. 용기만 있으면 뭐. 예.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나와주셨는데 네. 뭐 하반기 주택 비롯해서 뭐 조언의 말씀이 있다면 정리의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많은 그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네. 그냥 보통 급등했다면 어쩌면 그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해서 그걸 살려고 했을 텐데 꿈을 뺏어갔어요. 가장 나쁜 사람이 상대방의 꿈을 빼앗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청년들이 워낙 그런 꿈들을 못 꾸는 세상이 오다 보니까 자꾸 엄한 투자들, 코인 투자부터 시작해서 막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조금씩 찾아가는 단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안정화돼가는 가격이 아닌가. 그러려면 좀 더 하방 압력이 거세야 되는데 지금 흐름상은 약간 하방 압력도 정체 있고 상승 압력도 좀 정체돼 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할 때고 관망하고 나서 뭔가 데이터가 확실하게 우든 하든 나오면 그때 움직이셔도 충분하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관망할 때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면밀히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영호 TV 표영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